지역 이슈를 속순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우리 지역 당선인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리턴 매치에서 다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포시 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박상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이고 또 이번에 당선된 당선자 박상혁입니다. 네. 선거 기간 아주 치열했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선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오늘 당선 소감부터 듣겠습니다. 예, 김포 시민 여러분 먼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을 정상화해서 나라를 제대로 보살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준엄한 선거였다고 우선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김포에서는 지난 4년간 있었던 철도, 학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들을 잘 이어가서 정말 김포가 명품 도시답게 더 발전하라는 그런 국민들의, 그리고 또 김포 시민들의 그런 격려와 또 선택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김포 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잘 이어받들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 펼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총선에 의해서 이어서 김포 갑을 지역이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자들이 당선이 됐어요. 김포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김포 지역에서도 다른 많은 지역에서와 비슷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또 김포 시민들께서 엄정하게 전 평가를 하셨다는 전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김포 갑을 지역 모두 지난 4년간 철도 문제라든지 함께 삭발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성과들을 공조하고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흔들림 없이 잘 추진하라, 이런 또 뜻도 저는 같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또 한 그 도시 안에서도 갑을 지역이 좀 다른 경향도 있고 또 손발이 안 맞는 경향도 있는데, 저희 김포 같은 경우는 갑을 지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활동을 해왔고, 그의 대표적인 예가 2021년도에 이제 함께 삭발을 하면서 철도망 계획들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켰던 그런 과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또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평가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일들이 지금 기억나실 텐데, 일단 선거와 가까웠던 기간을 좀 돌아보면 뭔가 좀 치열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일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유독 기억나는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요? 예, 먼저 이 서울 편입과 같은 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큰 빅 이슈들이 김포에 작년 한 하반기부터 좀 있어 왔죠.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굉장히 또 신중하고 차분하게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잘 비교하고 확인하면서 또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입 배경부터 그 작년 가을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 어떤 이슈를 돌리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게 갑자기 정치권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차분하고 냉정한 이런 평가와 비교들을 더 어렵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또 혼란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잘 헤아리고 평가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이제 서울 편입, 김포시 서울 편입론은 김포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서울로 확대돼서 메가시티 서울까지 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 단체장들은 아직도 추진 의지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마 이번 국회의원 임기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행정구역의 부분적인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지금 많은 지역이 인구 소멸 그리고 국가의 불균형으로 인한 국가의 발전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뭐 방해 또는 아예 오히려 큰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같이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21대가 이제 곧 끝나고 22대가 되더라도 그런 문제들과 함께 많은 다른 동료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토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걸 단순하게 어떤 특정 광역 단체, 어떤 특정 지자체 이렇게만 접근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부산 경남의 메가시티가 잘 추진되다가 갑자기 시장이 바뀌면서 또 지사들이 바뀌면서 이게 부산권, 경남권의 메가시티가 좌초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가시티라는 도입의 배경 자체가 외국에서도 너무 수도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하고 오히려 더 경쟁할 수 있는 다른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이게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 그 논의라든지 이슈의 제기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현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조사에서도 보면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지금 동의가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하려고 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특별자치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적인 동의라든지 또 다른 인근 지역에 있는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이 더 앞으로도 추진 동력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더불어 또 남아있는 고민이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김동연 지사는 아직도 추진 의지가 강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은 바 없고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흐름이 과거에 제기됐던 배경과 또 다르게 오히려 지금은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또 키우는 그런 또 흐름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구역 개편은 한 번 하게 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좀 꼽아봐야 되거든요. 경기 북도 문제만 해도 여러 가지 행정 재정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또 가장 직접적인 제한은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상선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구역을 개편한 것만으로 이런 부분 그동안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뭐 생각이시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열어놓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받고 또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토론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살펴보면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은 아예 많이 이 부분 관련돼서는 크게 뭐 반응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정치권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그래서 제대로 된 논의가 좀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계의 여러 가지 지금 전쟁들이 발발하면서 국가 경제가 굉장히 좀 위태한 상황이라서 무엇이 대한민국을 다시 재도약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좀 관점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서울 편입이나 경기 분도보다도 광역교통망 확충이 더 급하다. 자, 이런 표현들을 선거 기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임기 내 광역철도 3개 노선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이야기도 좀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2021년도에 3개의 철도 노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예타를 통한 국가 재정을 뭐 전면적으로 투입을 하든 일부 민자를 받든 간에 예타의 통과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와 설계 그리고 이제 시공의 단계로 이어지게 예.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계산하고 전문가들한테 이제 문의를 해봤을 때에 저희들이 너무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김포 시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부분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골드라인 문제에 다 공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빨리 이 착공을 해서 공사를 본궤도에 올리고 안전하고 적절한 시공을 통해서 완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서부권 GTX는 올 상반기에 예타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또 인천 지하철의 김포 고양 연장 이거는 또 예. GTX-A가 지나가는 또 킨텍스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 실용적인 네.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이후에 행정 절차를 밟고 착공으로 나아가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문제는 네.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타의 면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예타 면제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그 이후 행정 절차와 설계 시공으로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계산적으로 추산해 볼 때 임기 내 정도에 반드시 착공을 시켜야 된다는 목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정부 당국도 전향적으로 더 협조를 하고 가능한 한 부분들은 단축할 것은 단축하고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또 동시에 할 것들은 좀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갑자기 예타를 통과하거나 예타가 면제됐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게 이 예. 철도의 공사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간표는 한 4년 내에는 반드시 착공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4월 17일에 사전 녹화하는 시점으로 지금 영상 방송을 보고 계신 점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약 내용 중에 이제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등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공약에 포함시켰던 배경도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임기 4년 동안 뭐 지금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예. 4년 동안 4개의 학교를 신설 확정지어서 올해 한 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2개 그리고 2026년도에도 1개 학교가 개교를 해서 과밀학급 문제가 일정 정도 양적으로는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다양화, 좀 특성화, 또 국제화된 교육의 목소리가 예. 있습니다. 저는 한 도시가 성장하고 한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교통이고 다음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김포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이제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과도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국제 교육 특구를 통해서 김포 교육을 한번 더 위상을 끌어올릴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런 게 제기된 배경이고 이건 또 현재 관련 근거법이 존재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양한 국제화 교육의 예산 지원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또 김포시와 관련되어서도 좀 협의를 하고 교육당국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 중요하지만 질의 문제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번 선거 기간 중에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국인 뭐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과 더불어 앞으로의 이제 관련 산업, 첨단 산업, 미래 산업 이런 계획들이 계속 따라붙고 있거든요. 근데 김포만큼은 아직 들리는 얘기가 없어요. 김포는 어떤 미래의 산업이 필요할까요? 김포가 이 서울이라든지 인천과 예.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전 지리적인 장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관련 법의 제한이라든지 또 이미 지금 진행된 난개발 때문에 그런 점들에 또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지금 컴팩트 시티가 2033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개발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KDI에서 주관해서 저희 대곳에 있는 예. 환경재생복합지구의 중간 보고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00대 국제과제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사안인데 결국 이런 기발표된 또 예정된 여러 가지 사업들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예.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갑작스럽게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컴팩트 시티, 예. 100곳의 또 새로운 개발 계획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하고 또 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큰 기업들에게 예. 뭐 특혜라고 들릴 수 있을 만큼의 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네. 그분들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항과 인접해 있는 그런 또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좀 지혜가 필요하고 정부 당국과도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고 앞으로도 견인할 생각입니다. 예. 예, 지난 4년 동안 이제 국회 활동을 해오셨는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이제 여소야대 다수당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정을 빨리 좀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일방적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 특히 이제 검찰공화국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검찰 중심의 인사와 여러 가지 수사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좀 정상화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 올렸던 민주주의의 과정들을 복원해달라는 게 제일 우선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환율이 갑자기 치솟아서 여러 가지 국내 시장에도 굉장히 불안감을 좀 조성했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빨리 정상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문제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켜서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검찰 개혁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들, 법안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좀 전에도 뭐 미래산업 관련되어서 질문도 주셨습니다만 지금 외국에는 뭐 AI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법들이 굉장히 많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혹시나 우리가 뒤처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뭐 조선 반도체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해 왔었는데 앞으로 향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걱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입법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법안 개발 또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의 마련 통과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뭐 누구 전문가는 세계 최초의 법률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인증체계 관련 법률이었었는데 그런 법안도 통과시킨 바가 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도 드론 3법이라고 해서도 지금 제가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앞으로 국회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입법 경쟁의 또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좀 더 연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의 핵심은 인구 문제입니다. 뭐 이 저출생으로 대표되는 이 인구 문제의 위기 지금도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도 이미 발의된 법들이 있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이. 근데 그런 부분도 다시 추진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또 많은 노력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포시 선거구에서 당선된 박상혁 당선인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